우리가 자연치료제를 소위 건강기능식품 또는 단지 건강제품으로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 질병청 FDA는 제약회사의 입김으로 오랫동안 건강제품을 봉쇄하려고 숱하게 노력해왔다. 1973년 FDA는 함량이 일일 권장량의 150%가 넘는 모든 비타민과 건강제품을 약으로 분류하여 소비자가 살 수 없게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거센 반발 운동이 일어나자 의회는 1976년 RP 수정안을 통과시켜 비타민과 건강제품을 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제약회사들은 눈엣 가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든 봉쇄하고 싶어한다. 1980년대 한때 FDA는 달맞이꽃 종자유, 블랙 커런트 씨유, 보라지 오일의 감마 리놀렌산 캡슐 제조 과정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를 선포하고 GLA 생산 회사들의 제품을 모두 압수한 적이 있다. 이에 트레콜랩스라는 회사가 용기 있게 FDA를 고소하고 수십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 투쟁한 결과 3명의 판사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냈다며 FDA를 크게 꾸짖었고 결국 FDA는 패소했다. 또한 FDA는 자연치료제품 라벨에 이 제품은 FDA에 의해 검증된 것이 아니다. 이 제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자연치료제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지 건강식품으로 부르도록 했다. 물론 제약회사의 로비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것이다. 자연치료제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니고 그냥 식품이다 라는 식으로 격화시킨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약초 제품들은 그냥 식품으로 판매되며 어떤 치료작용이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약초 제품을 약으로 인정하고 생산, 판매하게 한다. 독일에서는 약초 특별위원회가 있어 200가지 약초에 대한 연구 논문이 완성, 구비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맞춰 생산되는 약초 제품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약과 똑같이 어떤 치료작용이 있다고 명시할 수도 있고 의사 처방이 있으면 보험 처리도 된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긴코가 뇌혈관과 말초혈관의 순환장애 치료약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의사가 처방할 수도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도 있다. 긴코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3대 약 중에 하나이며 1년 매출액이 무려 5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FDA는 유럽과 같은 제도를 거부하고 긴코를 약초가 아닌 식품으로 분류하여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명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초 제품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대중에게 광고할 수도 없고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 판매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제약회사가 원하는 바이다.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약초의 효과에 대해 많이 알수록 처방약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FDA는 많은 과학자들의 건강제품에 관한 연구를 기각시켜 왔다. 그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하자.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등골 돌출이나 언챙이, 사지기형 등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엽산의 작용에 대해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FDA는 번번이 기각을 했다. 그러나 FDA 기각에도 불구하고 미 보건국 질병통제센터, 미 산부인과학회는 가임기의 모든 여성들에게 기형아 출생 예방으로 하루 400mg의 엽산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압력에 못 이겨 FDA는 엽산의 효능을 마침내 허가했다. 칼슘. FDA는 칼슘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연구들을 기각시켰다. 오랜 논쟁과 투쟁 끝에 결국 FDA는 칼슘을 허가했지만 그러기 전 그 배후에는 거대 제약 회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골다공증 처방약 시장이 거대 규모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오메가3. 모든 학회와 수백 편의 연구 논문들이 심장병, 중풍을 예방하고 관절염, 염증, 암 등을 예방하는 오메가3를 복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FDA는 이를 기각시켰다. 그 이유가 심장병 처방약 시장이 거대 규모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1994년 다크퍼슨과 샌디 쇼우는 오메가3의 이러한 효능을 인정하지 않는 FDA를 고소했다. 7년간의 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들을 포함하여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로 맹공격을 하여 드디어 FDA는 항복을 했고, 오메가3의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병의 확률을 감소시킨다. FDA는 이를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결론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조건을 달았다. 결론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조건 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오메가3의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병의 확률을 감소시킨다라고 조건부를 빼달라고 신청을 했으며, 이와 아울러 FDA 이러한 통제 때문에 1년에 15만 명의 미국인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도 계산하여 첨부했다. 10년간의 긴 소송 끝에 2004년 9월 8일 FDA는 근거가 있으나 결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메가3의 EPA와 DHA는 관상동맥 심장병의 확률을 감소시킨다 라는 문구를 라벨에 명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 큰 승리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FDA가 결론적이라고 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언하였고,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비타민C. 수많은 과학자들이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제들을 암과 심장병 예방에 권고하고 있는 이유는 엄청난 양의 연구 논문이 있기 때문이다. 항산화제와 암 관계의 권위자인 버클리 대학 다크 글래디 블랙 박사는 이러한 효능의 허락을 FDA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인 폴링 박사도 비타민C의
감기에 대한 효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폴링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C가 감기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빨리 낫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후 1970년부터 폴링 박사의 주장을 테스트하는 연구들이 이어졌고 20개가 넘는 모든 연구들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 비타민C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더라. 그러나 FDA는 비타민C 제품의 라벨에 이러한 효과를 명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반면 감기약 제약회사들은 수억 달러의 광고비를 들여가며 감기에는 이 약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대중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들은 엄청난 규모의 감기약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시중의 감기약들은 해열 진통, 기침 증상만 가라앉히지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110년 전에는 거대 제약회사도 없고 처방약도 없었다. 그 당시 의사들은 모두 약초를 사용해 환자를 치료했다. 그때는 약초를 치료제로 썼고 지금처럼 건강식품이라고 격화시키지도 않았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헐뜯음도 없었다. 당신의 선택은 과연 양약, 독인가, 자연치료제인가? 선택은 자유의지입니다.